안녕하세요. 아일린TV의 아일린입니다. 오늘은 현대경영학의 창시자이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 박사님의 핵심 철학인 강점에 집중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점에 집중하라라는 내용의 주제는 총 두 파트로 나눠질 건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강점 중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파트 2에서는 강점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 강점 중심 사고는 피터 드러커 박사님의 베스트셀러 책이죠. 자기 경영 노트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고요. 총 300페이지 정도의 8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여기에서 4장의 내용,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이 부분에서 내용을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은 바로 강점 중심 사고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표를 잘 달성하느냐? 바로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목표를 잘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강점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강점에 집중하는 것, 즉 강점 중심 사고라는 것입니다. 네, 훌륭한 리더는 그러면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지를 보면은 그 팀원의 강점들을 확보하는 팀원의 강점들의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그러면 팀원들의 약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이다처럼 시원했어요. 강점을 확보하려면 약점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각각의 팀원들이 있는데 그 팀원들이 너무 연령대부터 성격부터 어떤 자라온 환경부터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을 때는 다 그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가도 제가 좀 힘들 때는 유독 그 팀원들의 약점에 좀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는 하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 저 사람이 굉장히 또 좋은 점이 많은 친구인데 근데 또 이런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고쳐보려고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정말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피터 드러커 박사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남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꾸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내가 원래 그 팀원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약점에 어느 정도 집중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시선을 그 사람의 강점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꾸 좋은 쪽으로 바라보려고 해주고 약점은 내가 그냥 포용해주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자, 두 번째로는 그 팀을 만드는 것, 조직을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리더는 약점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또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팀을 꾸려서 하다 보면은 서로 가까운 곳에서 배움으로써 단점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강점에 집중하고 서로의 약점은 서로가 보완해주는 연합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데 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공감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같이 하는 파트너가 약점을 지니고 있었을 때 그거를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답이 아닌 거고 근데 오히려 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또 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거고, 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었지만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그 리더는 팀원의 강점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팀원의 약점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그냥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품어줘라. 약점은 그냥 품어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울 수 있게끔 팀을 꾸려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라는 거죠. 아무런 약점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그런 사람을 배치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기껏 평범한 인사 배치로 끝나고 말 것이다.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인력 관리를 하는 것은 무능한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조직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름길이다.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뭐 팔방미인, 다재다능한, 둥글둥글한 사람, 어떤 사람이랑도 트러블이 없고 그냥 이 일 저 일 다 하는 사람들을 인재상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인재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평범한 조직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출난 조직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큰 장점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커다란 약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에 집중을 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평범한 조직이 아니라 특별한, 특출난, 비범한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는 결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질문은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하고 잘 맞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공헌을 하는 것인가, 어떤 공헌을 하는가입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질문은 그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것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여기 자신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결국 리더는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카네기의 부하들은 하나의 특정 분야, 특정 일에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뛰어난 사람들을 리드했던 앤드류 카네기, 리더는 그들 가운데서 목표 달성을 가장 잘하는 경영자였다는 거죠.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목표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아주 최고의 경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임무는 인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개개인이 가진 온갖 장점과 건강 및 야망 등을 활용해 조직을 성장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정리를 하자면 이 경영자, 최고의 리더의 역할은 팀원들이 결국은 각자의 장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은 그 다양한 사람들의 약점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장점에 집중을 해주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이 긍정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리더한테 더 인정받고자 리더가 칭찬해주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내가 약한 모습에 있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또 끌어당기게 돼요. 자꾸 그 사람이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밝은 면에, 장점에 그 집중했을 때 결국은 그리고 약한 부분은 그냥 품고
품고 거기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품고 갔을 때 조직 전체가 성장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강점 중심 사고의 중요성이며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그러면 이 강점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점 개발 방법에서는 마찬가지로 피터 드러커 박사님의 피드백 수첩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피드백을 잘하는 거예요. 나를 경영한다라는 것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주체가 되어라. 타인이 권유하는 인생의 성공 법칙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여 내 자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피드백하라. 천천히 서둘러라. 시간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 네, 두 권의 책이 좀 연결이 되죠. 자기 경영 노트. 자기를 경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관찰함으로써 타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 법칙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강점에 집중하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거죠. 예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성장했는가? 아니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성장할 것인가? 나한테 집중을 하는 것, 나를 계속 피드백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경영의 방법이면서 이거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피드백 수첩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피드백 수첩에서는 총 4단계의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나와 자꾸 대화를 하면서 남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기쁘게 느껴지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의 사색을 통해서 나와의 내면에 나와 자꾸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근거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졌다거나 남들이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바탕으로 한 성과와 내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 비교하는 이 과정이 이 바로 피드백의 과정입니다. 피드백 수첩이라고 하는데요. 피드백의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토대로 자신을 성장시킨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으면 즉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수첩에 적어둔다. 9개월 혹은 12개월 뒤 그 기대와 실제 결과를 비교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2, 3년 안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이 아닌 것도 분명히 알게 된다. 자, 그 피드백 수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강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해라. 네, 강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어떻게 강점을 파악할 것인지. 자, 강점을 파악하는 목적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파악한 토대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피드백의 핵심이다. 목표 달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강점이든지 스스로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해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강점을 어떻게 지녔는지는 나 자신을 관찰을 하고 성과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강점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성과라는 겁니다. 강점은 성과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와 성과를 반복적으로 비교하면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계발서에는 독자에게 바뀌기를 강요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드러커는 훨씬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가능한 한 자신을 바꾸지 않고 강점을 살려서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강점을 바탕으로 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쵸? 우리가 지금 계속 강점 중심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목표를 내가 이루었는가, 이루지 않았는가. 성과를 잘 냈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력을 들였는데도 어떤 결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 강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강점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강점을 파악하다 보면 자연히 강점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강점이 아닌 것은 바로 그만둔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큰 성과를 올리는 고위 관리직들은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한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피터 드러커 자기경영 노트에 나온 이야기고요. 자, 우선 피드백으로 강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목표와 성과를 비교해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일은 강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참고 견뎌서는 안 된다. 마음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그만둬야 된다. 특히 성실한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더 욕심내서 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을 경계하도록 하자. 일이 안 풀릴수록 오히려 미술관이나 연주회 가는 등 마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모든 항해에는 적정 순항 속도가 있다. 적정 순항 속도를 잘 지키는 일은 장기간의 항해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다. 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강점이라는 것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것. 그러한 결단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입을 해서 최대한 성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파트는 강점의 원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강점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의 강점, 오늘 내가 발견한 강점이 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강점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찾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성공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새로운 강점 후보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에서 뜻밖의 성공한 경험을 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있어요. 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이런 면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 내면에 대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강점들을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점의 원석을 계속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는 가능하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꼭 당신에게 의뢰해야만 하는 그 사람의 나름의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당신은 정작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강점도 그렇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할 수 없는 일을 발견을 하려면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내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은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피드백의 시간이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발표하는 일을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업 설명회였었는데, 근데 제가 뭐 미리 준비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마음을 제가 바꿨죠. 좀 예스맨이 되자라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절을 하다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를 승낙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부담도 되고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그거를 제안을 해줬던 분께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의뢰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근거가 있어서,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레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은 거절을 하지 말고 승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이 피드백 수첩에 주된 내용이었고, 책을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좀 정리한 표인데요. 이렇게 표가 잘 나와 있어요. 하루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크게 네 파트로 나눠보는 거죠. 뭐 인간관계, 일상 업무, 공부, 기타. 이런 분야를 조금 다른 거를 또 추가하셔도 돼요. 여기에 뭐 가족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가지 파트에서 매일매일의 목표를 먼저 적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내가 달성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강점의 원석을 발견하는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편에 보면은 1년의 목표를 피드백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1년 목표도 정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강점 파악하기, 강점이 아닌 거 그만두기, 강점의 원석 발견하기 이렇게 총 세 가지 파트에 있어서 나만의 피드백 수첩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이 피터 드러커 선생님께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제시해 준 내용이었었고요. 네, 저도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결국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바로 이 피드백 수첩을 적어보고 저랑 또 같이 하고 있는 또 스터디 멤버들이 있어서 스터디 멤버분들과 또 같이 이거를 체크해 나가면서 제 삶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아일린 TV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